그때 땅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살려줘. 나는 삽을 들고도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람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흙에 묻힌 얼굴, 피범벅이 된 손, 숨이 끊어질 듯한 남자가 나를 붙잡았다. 아줌마 제발.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남자를 살리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릴 거라는 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조용히 살았다. 이 산골 마을에 들어온 지도 벌써 30해가 넘었다. 사람들은 나를 저 혼자 사는 여자라고 불렀고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람이 없는 집은 처음엔 쓸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이 있는 곳이 더 불편해진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고 괜히 웃어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날도 그랬다. 아침에 일어나 장독대 뚜껑을 열어보고 닭에게 모이를 던져주고 점심거리를 찾으려고 야산으로 올라갔다. 나무가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흙이 질척거렸다. 나는 평소처럼 낫을 들고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담았다. 그때였다. 툭툭. 나는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야산에는 바람도 많고 동물도 많으니까. 그런데 다시 들렸다. 툭툭. 이번엔 분명했다. 땅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등골이 싸늘하게 식었다. 뭐야?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작고 갈라진 목소리가 흙 속에서 새어나왔다. 사람 있어요? 내 손에 들린 낫이 떨어졌다. 아니 말도 안 돼. 나는 무릎을 꿇고 땅을 내려다봤다. 낙엽이 덮인 흙이 살짝 움푹 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제발 살려주세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산골에서 사람이 묻혀 있다니. 그것도 아직 살아있는 채로. 나는 겁이 났다. 정말 겁이 났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신고해야 돼, 경찰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손은 이미 흙을 긁고 있었다. 미쳤어. 내가 미쳤어.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고 손바닥이 까졌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다.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검붉은 머리카락, 핏기 없는 이마, 그리고 눈. 그 남자의 눈이 흙 속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살려줘요. 나는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온통 피와 흙으로 뒤엉켜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여기서 꺼내야. 나는 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 가슴, 팔이 하나둘 드러났다. 남자의 손이 허공을 더듬다. 내 소매를 붙잡았다. 놓지 말아요.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괜찮아요. 내가 꺼내줄게요. 그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묻혀 있었는지. 피부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왜 이런 데에? 나는 말하면서도 차마 묻지 못했다. 이 남자가 왜 여기에 묻혀야 했는지.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냈다. 그는 거의 기절한 상태로 내 품에 쓰러졌다. 그때 그의 옷이 보였다. 찢기긴 했지만 분명 값비싼 정장이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야? 산골에 묻히기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줌마.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나 죽는 거 아니죠?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안 죽게 할 거예요. 그 말이 내 인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지. 그때는 몰랐다. 나는 그를 업고 내 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산길은 미끄러웠고 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이 사람 그냥 버려두면 안 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남자를 살리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거 아닐까? 그의 숨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살아야 해요. 당신은 아직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야산에 버려졌던 한 남자와 세상에서 혼자인 여자의 위험한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남자를 내 방 바닥에 눕혀 놓았을 때 나는 손이 떨려서 이불조차 제대로 덮어주지 못했다. 숨 쉬고 있지? 그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다. 아직 살아 있었다. 정말로 내가 야산에서 꺼내온 이 남자는 죽지 않았다. 나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양푼에 물을 받아와 그의 얼굴을 닦아냈다. 피와 흙이 조금씩 지워지자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아니, 나는 순간 멈칫했다. TV에서 본 얼굴이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바로 그 얼굴. 설마, 손이 더 떨렸다. 재벌 회장. 나는 숨을 삼켰다. 이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대기업의 회장. 이 사람이 왜 내 집에? 그 순간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설마 찾으러 온 건가? 나는 급히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그를 이불 속으로 숨겼다. 차 소리는 집 앞을 그냥 지나갔지만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다. 이 남자를 살렸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될 줄은. 그는 신음소리를 냈다. 물. 나는 조심히 그를 일으켜 미음 같은 물을 입에 흘려주었다. 조금만 드세요. 목만 적셔요. 그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여기 내 집이에요. 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 살렸는지, 왜 이 위험한 사람을 경찰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 내 집으로 데려왔는지 아무도 몰라야 해요. 그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지금 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말에 몸이 굳었다. 당신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들한테 잡히면 이번엔 진짜 죽어요. 나는 갑자기 야산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를 묻은 거예요? 그의 눈에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떠올랐다. 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거였다. 그럼 당신을 쫓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회사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를 숨기는 건 살인범을 숨기는 거랑 다를 게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이 떠올랐다. 흙 속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던 눈. 여기서는 아무도 안 찾아올 거예요.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마을엔 외부인이 잘 안 와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이름은 이름 같은 거 중요해요? 지금은 아니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살아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떠안게 될 것 같아서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발자국 소리를 낼까봐, 차가 멈출까봐, 그가 숨을 멈출까봐. 나는 몇 시간마다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확인했다. 살아있지. 아직. 그는 가끔 신음했고 이름 모를 악몽에 시달렸다. 나를 묻지 마. 그 말에 내 가슴이 조여왔다. 아무도 다시는 안 묻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두려웠던 건 따로 있었다. 이 남자가 깨어나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가 돌아간 세상은 피와 배신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 내가 그를 그 지옥으로 돌려보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남자를 살린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가 깨어난 건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다. 여기 아직도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죽을 쓰고 있었다. 그를 살리려면 약도 병원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위험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찾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죽이려고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누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자기 손목을 들어 올렸다. 멍과 상처, 그리고 깊게 파인 줄 묶여 있었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당신 정말로 살아있는 채로 묻혔죠. 나는 삽을 들고 흙을 파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의 손이 흙 속에서 내 소매를 붙잡던 순간 그 사람들 확실하게 죽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으면 누군가의 인생이 끝나거든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남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존재였다. 회장님,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역시 알아봤군요. TV에서 봤어요. 그는 피곤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내가 당신 집에 있는 걸 알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이미 위험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야산에서 꺼냈을 때부터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왜요? 나도 평생 아무도 나를 지켜준 적이 없거든요.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아주 작게 말했다. 그럼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누굴 지키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몰라요.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 오후 나는 그의 상처를 다시 닦아주다가 그의 옆구리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이건, 그는 그걸 보자 숨을 삼켰다. 그거
버리지 마세요. 왜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어요. 모든 게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나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작고 평범한 USB였다. 이게 그 사람들, 회사, 가족, 정치인들 모두가 얽혀 있어요. 나는 귀가 멍해졌다. 그럼 당신을 묻은 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에요. 그는 이를 악물었다. 완벽한 침묵을 만들려던 거죠.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 남자를 숨기는 건 사람 하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거대한 어둠을 내 집에 들인 것이라는 걸. 당신, 이걸 세상에 공개할 생각이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하니까. 그 말에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평생 억울한 사람들만 봐왔던 나에게 이 남자는 처음으로 정의라는 말을 현실로 가져온 존재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사냥감이 된다는 것을.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산은 금세 어두워졌다. 낮 동안 그렇게 조용하던 숲이 해질녘만 되면 마치 숨을 쉬듯 이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부엌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여전히 내 방에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아직 약했지만 어제보다는 분명히 안정돼 보였다. 해지기 전에 불 좀 줄여야겠어요. 왜요? 이 마을은 밤이 되면 다들 불을 꺼요. 외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상하게 불 밝힌 집은 눈에 잘 띄거든요. 나는 전등을 하나씩 끄고 촛불 하나만 켰다. 벽에 흔들리는 불빛이 사람 그림자처럼 일렁였다. 그때였다. 툭. 나는 숨을 멈췄다. 방금 들었어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 쪽이에요.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살짝 커튼을 들쳤다. 담장 옆에 사람 그림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너무 작게 들렸다. 아주머니?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이장 딸이에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나 해서요.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지금? 나는 문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서서 손만 떨었다.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아까부터 불이 켜져 있어서요. 이 집 항상 해지면 깜깜했잖아요. 그녀의 눈이 집안을 훑었다. 혼자 계신 거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예요. 근데 차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말에 그의 숨이 잠깐 멎는 게 느껴졌다. 이 산골에서 차 소리요? 어제 새벽쯤 여기 근처에서.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 아마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그녀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이 근처에 돌아다닌대요. 이상한 사람들요? 검은 차 타고 번호판도 가린 채로.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런 사람들 못 봤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문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근데
내일 다시 올게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다. 문이 닫히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봤어. 아직은 아니에요. 그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냄새를 맡은 거죠. 냄새요? 비밀의 냄새요.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와닿았다. 이 집은 평생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이곳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 우릴 어떻게 찾은 거예요? 내가 묻힌 곳 근처에 아마 차가 있었을 거예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걸 누군가 봤다면 여기까지 추적하는 건 시간 문제죠. 나는 갑자기 이 집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잘 알려져 있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게 지금은 장점이에요. 그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당신은 이곳의 투명 인간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슬프면서도 강하게 느껴졌다. 우릴 찾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절대 떠올리지 못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여기서 버텨야 해요? 아니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우린 여기서 준비해야 해요. 뭘? 반격을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신 싸울 생각이에요? 도망치면 다시 묻혀요. 그는 차갑게 말했다. 이번엔 진짜로. 나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불꽃이 흔들리며 우리의 그림자를 벽에 크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이 남자를 살린 게 사랑도 동정도 아니라 전쟁을 시작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작은 산골집이 그 전쟁의 첫 번째 전장이 되었다는 걸. 그날 밤 산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바람도 새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마치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침대에 누운 그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다. 지금 몇 시예요? 12시 조금 넘었어요. 그들이 움직일 시간이에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세게 눌렀다. 왜요? 어둠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잔인해지거든요.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산길 저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저게 사람들? 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전쟁 속에 들어간 사람의 것이었다. 3명 이상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걸음걸이.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저 사람들, 나를 다시 묻으러 온 거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왜 그렇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야 하니까. 그때 마을 쪽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다. 저게 낯선 사람 보면 꼭 저래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럼 곧, 네, 여기까지 올 겁니다. 나는 집을 둘러봤다. 이 작은 집, 낡은 문, 얇은 벽.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아주머니, 그가 나를 불렀다. 지금이라도 나를 내보내면 당신은 살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 목표는 나지 당신이 아니에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럼 당신을 넘기면 난 안전해질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럼 똑같네요. 뭐가요? 내가 평생 당해왔던 거랑. 그는 나를 바라봤다. 필요 없을 땐 버리고 불편하면 치우는 거.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이번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왜? 나도 평생 묻혀 살았거든요.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렸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때 마당에서 눈이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나는 숨을 멈췄다. 왔어요.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아주머니, 지금이라도 조용히 해요. 나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고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철컥. 나는 안쪽에서 걸쇠를 걸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밖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알고 왔어. 나는 문에 등을 기댔다. 누굴 찾는 거예요? 그 남자.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아주머니, 그 남자 살리면 당신도 같이 묻혀. 나는 문 너머의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이미 한 번 묻힌 사람을 난 다시 안 묻어요. 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쿵. 열어. 그는 방 안에서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아주머니, 내 말 들려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부정하세요. 왜요?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겨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요. 아무도 여기 없어요. 그 순간 문이 더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 이 집은 피할 수 없는 전장의 한가운데가 되었다는 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다. 쿵쿵쿵. 낡은 나무 문이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흔들렸다. 문틀 사이로 먼지가 떨어졌다. 나는 문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주머니, 저 사람들 곧 들어와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이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차분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이 문 못 버텨요. 조용히 해요.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밖에서 들리면 그가 여기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될 테니까. 아주머니, 지금이라도 나를 내보내요. 그만 말해요.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어요. 당신은요? 난 어차피 죽을 사람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다. 야산에 묻혀있던 사람한테 그런 말하지 말아요. 그 순간 밖에서 남자들의 대화가 들렸다. 확실히 이 집이야. 혼자 사는 여자라며? 그래. 더 쉬워. 나는 손에 땀이 찼다. 저 사람들 나를 어떻게 할까요? 당신을 협박하거나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는 말을 멈췄다. 아니면 같이 없애겠죠. 나는 숨을 삼켰다. 당신 동생. 네. 정말로 당신을 묻었어요? 내가 죽어야
그는 회장 자리에 앉아요. 그의 눈에 아주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다. 서류도, 주식도, 사람도 전부 그 편이에요. 그럼 당신은 아무도 없죠. 그 말이 나에게 너무 익숙하게 들렸다. 나도 그랬어요. 그는 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살린 거군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쨍그랑 창문이 깨졌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쏟아졌다. 들어온다. 나는 그를 감싸 안았다. 움직이지 마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나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릴 바보로 보나.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주머니. 아니요. 나는 그를 다시 눕혔다. 당신은 아직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그때 그가 내 손을 붙잡았다. 그 USB 당신이 가지고 있죠? 네. 그게 유일한 무기예요. 당신이 잡히면 그래도 진실은 남아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걸로 정말 세상이 바뀔까요?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누군가는 벌을 받아요.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 방이야. 문 열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문이 발로 차여 흔들렸다. 마지막 경고야.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미안해요. 아니요. 그가 웃었다. 당신 덕분에 난 한 번 더 살았어요. 그 순간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낯선 남자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회장님, 찾았네요. 나는 그들 앞에 섰다. 이 사람은 아무도 데려갈 수 없어요. 내 목소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울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선 너머에 와 있다는 것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전등 빛이 내 얼굴을 갈랐다. 눈이 부셔서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비켜. 나는 발을 버텼다. 내 몸이 이렇게 단단해진 적이 있었나 싶었다. 평생 사람 눈치만 보던 내가 누군가 앞을 막아선다는 게 나 자신도 믿기지 않았다. 이 사람은 못 데려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끝까지 그들 앞에 섰다. 남자는 비웃듯 웃었다. 아줌마, 착각하지 마.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방안을 훑었다.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다. 짐을 훑듯 물건을 훑듯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혼자 산다더니 손이 많이 갔네. 남자가 한 발 다가왔다. 내 코끝에 담배 냄새가 확 풍겼다. 비켜. 우리 일에 끼어들면 당신도 다쳐. 나는 한 번도 다쳐라는 단어를 이렇게 무섭게 들은 적이 없다. 그건 경고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결과처럼 들렸다. 그때 침대 위에 그가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만. 낮고 갈라진 목소리. 그러나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 목소리엔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여기서 더 난장판 치지 마. 남자들이 순간 움찔했다. 한 명은 회장님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내 옆으로 몸을 옮겼다. 아직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등을 펴고 있었다. 누가 보냈어? 남자의 입가가 비틀렸다. 누가 보냈긴요. 회장님 동생분이.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빛이 야산 흙 속에서 보였던 그 눈과 달랐다. 그때의 그는 살려달라 울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누군가를 살려두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다. 내 동생이. 그가 낮게 웃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남자가 고개를 까딱하자 뒤에서 두 명이 움직였다. 한 명은 내 팔을 잡았고 다른 한 명은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나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놓으세요. 그러자 남자가 내 뺨을 쳤다. 짝! 별이 터지는 줄 알았다. 머리가 울리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아줌마, 조용히 해. 그 순간 그가 폭발하듯 외쳤다. 손대. 방 안이 얼어붙었다. 남자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웃었다. 아직도 회장님이신 줄 아시나 봐요? 이제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는 숨을 가다듬었다. 나한테서 뭘 원해? 아, 간단하죠.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렸다. 확실하게 끝내려고요. 이번엔 땅에 묻는 실수 안 하게. 내 숨이 턱 막혔다. 미쳤어. 내가 중얼거리자 남자가 고개를 돌려날봤다. 미친 건 그걸 살려놓은 당신이지. 그때 그가 내 손목을 아주 살짝 잡았다. 아주머니. 네. 무섭죠? 나는 대답을 못했다.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그는 나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USB. 나는 순간 심장이 더 크게 뛰었다. 그게 우리 유일한 무기라는 걸. 그 말 한마디로 다시 떠올렸다. 나는 재빨리 뒤주 쪽을 바라봤다. 그 USB는 부엌 장독대 아래 내가 파묻어둔 작은 통 안에 있었다. 그때 남자가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손 하나만 까딱해도. 남자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려는 순간 그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나 데려가. 회장님? 대신 그 여자는 나.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직도 협상하려고요? 회장님은 이미 끝났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끝났는지 아닌지는 너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갑자기 침대 옆으로 몸을 틀었다. 그 아래 내가 숨겨놓았던 철제 손도끼가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언제 저걸? 그는 손도끼를 들고 문 쪽으로 내질렀다. 쾅! 손도끼가 문틀을 때리며 남자들의 시선을 한순간 끌었다. 그 순간 그가 나를 밀쳤다. 뛰어. 뭐라고요? 부엌. USB. 나는 그대로 부엌으로 달렸다. 발이 바닥에 걸려 휘청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잡아. 나는 장독대로 달려가 흙을 파헤쳤다. 손톱이 또 까졌지만 이젠 아프지도 않았다. 통을 꺼내 뚜껑을 여는 순간 USB가 손에 잡혔다. 그때 부엌 문이 벌컥 열렸다.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 숨이 거칠었다. 눈이 뒤집혀 있었다. 그거 뭐야?
나는 USB를 쥔 손을 등 뒤로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그가 내 팔을 잡아 비틀었다. 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 내놔.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 방 쪽에서 또 다른 소리, 몸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길 건드리면 너희 다 끝장이야. 남자가 내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끝장? 회장님이 살아도? 그걸 누가 믿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 회장은 죽었다는 판을 깔아놨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외쳐도 아무도 믿지 않게. 그래서 이 USB가 더 중요했다.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말만 하는 미친 사람이 된다. 남자가 내 손을 열려고 손가락을 하나씩 꺾기 시작했다. 으윽,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다. 그때 부엌 창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문 열어봐요. 이장 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남자가 순간 멈칫했다. 누구야? 나는 그 틈을 타 부엌 뒷문 쪽으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남자가 내 머리채를 다시 잡아챘다. 어딜? 그때 창밖에서 또 한마디가 들렸다. 아주머니 집에 사람 있는 거 맞죠? 남자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내 귀에 속삭였다. 아줌마, 밖에 있는 그 여자. 우리 편일 수도 있어.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이장 딸이 이 집을 계속 의심했던 이유가 정말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단 말인가. 남자가 비릿하게 웃었다. 이제 끝이야. 그가 내 손을 억지로 벌려 USB를 빼앗으려는 순간 방 쪽에서 총성과 비슷한 소리가 탕 하고 울렸다. 모두가 멈췄다. 나도 남자도 창밖에 이장 딸도 그리고 방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 지금부터 내가 판을 뒤집는다. 나는 그 말이 살아남는 선언인지 죽기 전 마지막 선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밤은 누군가에게는 끝이고 누군가에게는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내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피 냄새가 짙었다. 탕! 방 쪽에서 울린 그 소리는 총성 같기도 했고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숨도 못 쉬고 굳어 있었다. 내 손목을 비틀던 남자도 문 밖에서 소리치던 이장 딸도 잠깐 같은 순간에 멈췄다. 그리고 방 안에서 그가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판을 뒤집는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약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심장을 눌렀다. 마치 명령처럼, 마치 마지막 통첩처럼 내 손목을 잡고 있던 남자의 힘이 순간 풀렸다. 그 틈을 놓칠 수 없었다. 나는 있는 힘껏 팔을 뽑아 부엌 식탁 밑으로 몸을 굴렸다. 바닥에 떨어진 USB는 내 손끝에서 두어 뼘 떨어져 있었다. 저걸 놓치면 끝이야. 나는 손을 뻗었다. 손끝이 USB를 스쳤다. 그때 남자가 욕을 내뱉었다. 이 미친년이. 그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려는 순간 방 쪽에서 또 한 번 더 큰 소리가 났다. 쾅! 이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리고 곧바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고함이 엉켰다. 잡아. 회장님, 망치로 문 막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혼자서 판을 뒤집는다고 말한 건 말뿐이 아니었다. 지금 이 집 안에서 정말로 무언가가 뒤집히고 있었다. 나는 USB를 움켜쥐고 부엌 뒷문 쪽으로 기어갔다. 이 집 뒤쪽은 작은 텃밭이 있고 그 뒤로 바로 숲길로 이어진다.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는 길이었다. 저 길로 나가야 해. 세상에 알려야 해. 그때 문 밖에서 이장 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주머니, 지금 안에 누구 있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 목소리가 걱정인지 확인인지 나는 이제 구분할 수 없었다. 남자가 문 쪽으로 소리쳤다. 아, 밖에 있는 너 비켜. 순간 바깥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들려온 이장 딸의 낮은 목소리.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 내 뒷목을 잡아당겼다. 내가 상상했던 최악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아, 저 여자. 이장 딸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아니, 애초에 편이라는 게 있었을까? 그녀는 그저 자기가 살기 좋은 쪽으로 붙는 사람이었다. 남자는 낮게 웃었다. USB만 찾으면 끝이야. 그 여자는 처리해. 처리해. 그 단어가 사람을 물건으로 만드는 순간이었다. 내가 평생 싫어했던 것. 그리고 오늘 내가 가장 많이 듣게 된 말. 나는 뒷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미끄러웠다. 땀 때문인지 피 때문인지 구분도 안 됐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거기 있었네. 남자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나는 뒷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꽂혔다. 발밑 흙이 질척거렸다. 잡아. 나는 텃밭을 가로질러 숲길로 들어섰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치마가 걸렸지만 멈추면 끝이었다. 뒤에서 숨소리가 붙었다. 남자는 생각보다 빨랐다. 아줌마, 그거 내놔. 그는 내 뒤통수를 향해 손을 뻗었고 나는 무조건 앞으로 달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나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 평생 나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손 안에 세상을 뒤집을 이름이 있었다. 회장님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를 죽이려 한 사람들의 증거, 나를 죽여도 이 USB가 살아남으면 그들은 끝이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갑자기 남자의 비명이 터졌다. 악! 나는 놀라 돌아봤다. 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발목에 끈이 감겨 있었다. 뭐야? 그리고 숲길 끝에서 그가 나타났다. 피투성이었고 숨은 가빴지만 두 눈이 살아 있었다. 그가 들고 있는 건 낡은 낚싯줄과 작은 쇠갈고리였다. 아주머니,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당신 왜 여기까지? 그 사람들이 당신을 먼저 죽일 거니까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방 안은요?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 벌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못 버텨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뛰었다. 그럼 어딜 가요? 그는 낮게 말했다. 마을회관.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왜요? 사람 많은 곳에서 그들은 쉽게 못 움직여요. 그리고 마을회관엔 CCTV가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방법이라는 게 생겼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숨을 맞추며 숲길을 빠져나왔다. 멀리 마을 불빛이 보였다. 이 산골 마을이 오늘만큼 밝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때 뒤쪽에서 엔진 소리가 울렸다. 검은 차였다. 왔네. 그가 말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마을회관으로 뛰었다. 문 앞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저 집에서 소리 났다며? 무슨 일인데? 이장 딸이 사람들 틈에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주머니?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표정을 바꿨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주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너 알고 있었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 순간 검은 차에서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태연하게 동네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오려 했다. 그가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다. 저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구를 찾으러 왔는지 압니까? 사람들 표정이 바뀌었다. 낯선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늘 경계 대상이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던졌다. 저는 살아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USB를 들어 올렸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순간 남자들 얼굴이 굳었다. 미친. 그 중 한 명이 나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마을회관 뒤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우우. 사람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다. 경찰 2명이 뛰어오며 외쳤다.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경찰이 왜 왔는지 나는 그때 알았다. 내가 숲길로 뛰기 전 그가 전화기를 잠깐 잡았었다. 침대 아래에 숨겨둔 낡은 폴더폰. 그걸로 112를 눌렀던 거다. 당신 신고했어요? 그는 내 옆에 주저앉으며 헐떡였다. 아주머니, 당신이 나를 살렸잖아요. 그는 웃었다. 피와 흙이 묻은 얼굴로. 이번엔 내가 당신을 살려야죠. 나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다.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다. 경찰들이 남자들을 제압했고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이장 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어. 근데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내 편을 들었어.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주머니, 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이름을 말해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 이름은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정연자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연자 씨, 그 한마디가 내 평생을 위로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여자가 오늘만큼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야산에서 시작된 위험한 인연은 피로 얼룩진 밤을 지나 마침내 세상에 이름을 남겼다. 그리고 새벽이 올 때쯤 나는 처음으로 해 뜨는 걸 기다렸다.